중국 최초의 경제 특구이자 세계의 공장, 선전. 이 도시의 린화산 공원에는 선전의 아버지 덩샤오핑의 동상이 있다. 평범한 시골 마을을 개혁개방의 실험장으로 선택해 오늘의 경제대국을 일궈낸 중국의 작은 거인 덩샤오핑. 天上与地下之别，它天翻地覆，那个时候这个地方都是小鱼能虫啊，全部到处都是鱼塘呐、野生植物啦，这些寄生鱼很多，现在你看都是高楼大厦。 공산주의에 자본주의를 접목한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미지의 길을 개척한 용기 있는 지도자 덩샤오핑. 그는 또한 뛰어난 인재 전략가이기도 했다. 덩샤오핑의 통찰력과 통큰 결단력은 성공했습니다. 중국은 천인계획 등을 통해 유학부를 불러들여 중국의 인터넷 산업과 기초과학을 발전시켰고 4차 산업혁명의 천병으로 이들을 활용하는 인재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인재 전략으로 꼽히는 유학 장려 및 귀국 권장 정책. 개혁 개방 이후 지금까지 460만 명이 해외로 나간 뒤 270만 명이 돌아와 중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중국은 끊임없이 미국에 보내는 거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핵심적인 기술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위협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게 되겠죠. 所以呢，这个一直也是这个美国在这个涉及到这个高科技的技术、军事的这个技术、太空的技术这块呢，总的来讲对中国还是应该讲有一个非常高的一个隔离墙。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지금 인재 전쟁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中国这个人才战略就是一个参与国际竞争，同时呢吸引更多的人才到中国来。那么不光是欢迎这个原籍是中国，也欢迎全世界的人才到中国来。我觉得这个是中国目前的一个核心战略。 중국은 기본적으로 또 자기네들이 중화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중심 가운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깊어요. 뿌리 깊어요. 그런 생각들이. 자기네가 표준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40여 년에 걸쳐 쌓아올린 막강한 경제력으로 이제 글로벌 인재 대국을 향해 가겠다는 중국. 중국의 야심찬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 중국 제조업의 고향, 선전. 요즘 이 도시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으는 산업은 단연 가상현실, 즉 VR이다. VR 산업의 개척자는 미국. 하지만 중국은 글로벌 기업의 주문 상품을 제작함에 익힌 기술로 무섭게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 平常的 FPS 游戏不一样，就是它整体代入感会非常强，我就仿佛真的确实是特种部队的一员，然后置身在战场上，然后感觉子弹就从自己的脑袋上呼啸而过啊。 중국 VR 기기 시장의 선두 자리를 차지한 기업. 중국 언론은 이 기업의 다음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魔镜还是更加聚焦在平台业务上，成为下一代互联网 VR 的那个核心的入口，这个是对我们巨大的意义。 차세대 플랫폼을 놓고 미국을 추격하기 시작한 중국. 세상이 바뀌어서 우리가 손안에 모바일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GPS를 통해서 시간 공간의 제약의 개념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유통혁명이 일어나서 유통기관들이 이제 점점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어요. 손안에서 다 해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손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플랫폼입니다.
매출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뜨거운 관심을 받는 중국 스마트폰 기업의 창시자 레이진. 这个手机很漂亮，我是陪衬来的。有一种帅。然后整个的侧面也非常非常的薄，然后背面的这个它流光溢彩。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카피캣, 즉 모방자로 출발해 플랫폼의 진화를 이끌고 있다. 我知道你们说的是小米豆豆啊。 모든 나라, 모든 기업들이 이 플랫폼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뭐냐? 시장입니다. 독자 운영 체계가 들어있는 이 스마트폰에는 온갖 콘텐츠와 서비스를 사고 파는 플랫폼이 들어있다. 我觉得创新比较多，而且那个产品质量也挺好。我家里也很多，比如说那个小米电视，然后还有是那个空气净化器，一般都用小米的。 이 스마트폰은 이들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它是需要非常非常丰富的生态链产品作为支持。小米呢，把自己主要的精力放在了手机这样的核心产品上，已经没有精力去再做这种像 iHealth 这样的产品，但是我们又十分的需要，所以我们采用了投资的方式。 我们投资给国内最优秀的团队，让他们用小米的方式，用小米的价值观和设计理念来生产这样的产品。首先在测量的时候一定要 이 플랫폼에 참여한 수십 개 하드웨어 협력 업체 가운데 하나인 혈압계 제조 회사. 所以就这个箭头嘛，手关节上的2到3厘米处绑定就可以了。绑的过程中不要太紧，也不要太松，一般的话能伸进2个手指，这样是刚好。 因为我说话了，你测一个我不说话，再来一遍，once again，我不信我是个，不这我真是。它还有一个更好的功能，就是它可以跟我们的子女互动起来，就是可以绑定微信，在绑定微信之后，父母测到的各种数据可以及时推荐到子女的手机上，也就是说我们在外地的时候也可以随时了解到父母的健康情况。 플랫폼 생태계는 확장을 위해 늘 혁신적인 개발자를 찾고 있다. 기술력 있는 신생 기업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小米的这个平台最大的帮助在于帮助我们快速的去接触了更多的目标人群。我们现在的整个智能健康类的产品已经是全球第1的排名了，这个是我们当时如果不借助小米的力量是没有办法去实现的。 이 플랫폼에는 우리나라 기업도 참여하고 있다. 2010년 창업해 모바일에 최적화된 유아동용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신생 기업. 세계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 이미 15개국에서 수천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한 결과다. 한국이라는 시장은 굉장히 작아요. 1년에 신생아 수가 40만 명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시장이고 이 한국 시장을 위해서 유아동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작은 예산으로 품질이 좋지 않은 콘텐츠밖에 만들어낼 수 없는 좋은 콘텐츠만 있으면 시장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 콘텐츠의 질에 더욱 정성을 쏟게 된다. 요즘에는 특히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나라라는 국경보다는 언어라는 국경, 문화라는 국경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를 사실은 알게 됐어요. 어차피 좋은 플랫폼들은 소비자들이 선택해서 쓰는 거고 저희는 많은 플랫폼에 진출해서 저희랑 접점을 늘리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중국 플랫폼들은 사실은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것의 카피캣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카카오가 나오고 나서 텐센트가 카카오에 투자를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웨이신을 만들고 그리고 유쿠가 유튜브를 베껴서 유쿠를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 다 카피캣이고 혁신이었고 베끼기만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이제는 여러 가지로 조합해서 중국만의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그런 힘들이 16억이라는 엄청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시 동남아나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에서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과 사물이 플랫폼을 통해 이어지는 초연결 시대. 중국은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해 끊임없이 생태계를 키워왔고, 이는 중국을 인재 대국으로 이끄는 교두보가 되고 있다. 중국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산업과 기업과 개인들을 다 강력한 네트워크로 다 엮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큰 땅에 흩어져 있는 13억 6천만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중국인들을 시공할 공간을 제가 없애면서 다 엮어버렸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창업을 하니까 비용이 별로 안 들어요. 과감하게 창업을 하는 거죠. 이거는 몰랐는데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 플랫폼의 중요성과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라는 것도 판단을 하고 지금 나가는 겁니다. 나가고 정부도 그걸 지금 풀리 서포트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플랫폼을 가진 나라, 중국. 기업들의 노력만으로 이룬 성과가 아니라 중국 정부의 확실한 목표와 치밀한 인재 전략이 있었다. 当时回来了一大批的海归，创办了中国第一批的这个互联网企业。所以说呢，这个你比如说，那会儿我们就把很多北美的模式直接就带到中国来。你就比如说国外有这个，美国有这个 Google 啊，中国就有这个百度，啊，美国有雅虎，中国有个搜狐，啊，美国有这个当当，中国有淘宝，有阿里巴巴，啊，就这些这个创业大潮呢，就互联网的这个经济推动和带来了也中国的创业大潮。 1990년대 초 장점인 주석이 이끌던 중국 정부는 미국이 시도하는 컴퓨터와 인터넷 혁명을 지켜보며 그 변화와 위력을 실감했다. 바로 이 인터넷 혁명을 추격하기 위해 중국은 중관촌을 첨단 기술 특구로 개발했다. 스탠퍼드와 UC 버클리 대학 중심의 실리콘밸리를 본떠 베이징대와 칭화대 등 명문 대학이 몰려있는 이곳을 선정한 뒤 유학생들을 대거 귀국시켜 IT 산업과 IT 플랫폼 기업을 키워왔다. 고급 과학자가 중국에 한 150만 명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한 130만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과학기술 분야에 또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도 인해 전술이 우선 앞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의 경우는 아까 그 통제 경제 아직도 그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정부가 필요로 하는 어떤 그 인적 수요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그 수요를 맞춰내는 그런 부분은 또 강점이기도 합니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 정부는 국가 발전에 필요한 고급 인재를 얻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해왔다. 특히 유학을 장려하는 한편 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다양한 정책을 세웠다. 백인 계획, 천인 계획, 만인 계획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도 등급까지 매겨 철저하게 관리하는 해외 인재. 이런 정부의 노력으로 유학생들은 과학기술과 첨단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천병이 되었다. 역시 중국은 미국이란 나라를 항상 목표를 갖고 따라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국을 위협하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역시 앞서가는 기초과학기술이 있기 때문에 산업화되는 영역에서는 중국으로 상당 부분 양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원천되는 기초기술 그 자체에 대해서는 미국이 절대 양보하지 않을 거다. 坚决的这个不允许这个以色列同中国开展有关军用无人机的这个合作。 所以呢，这个一直也是这个美国在这个涉及到这个高科技的技术、军事的这个技术、太空的技术这块呢，总的来讲对中国还是应该讲有一个非常高的一个隔离墙。